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고 내역을 좀 살펴보다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좀 뻥튀기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이유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고객이 계세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당 인테리어 상담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작업을 진행해오던 기존 인테리어 회사가 있었는데 협의도 잘 됐고 말도 좀 통하는 것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견적서를 받고 보니까 이 회사가 좀 뻥튀기 한 것 같아서 신뢰할 수가 없다, 계약을 진행하려다가 여기서 멈춰 세웠다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약속을 잡고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봤는데 쉬운 공사는 아니었어요. 규모가 크지는 않았는데 건물도 많이 노후돼 있고 외부도 신경 써야 하고 생각보다 철거량도 많았어요. 고객께서 같이 현장을 살펴보시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셨고 그 기존 회사로부터 받았던 견적서도 보여주셨어요. 기존 회사와 진행해왔던 사항을 좀 살펴보고 견적서도 들여다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달랐어요. 이 견적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성실했고 또 정성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회사가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히 보였어요. 돈 쓸 때는 확실하게 쓰고 안 쓸 공간들은 과감하게 덜어낸 그런 견적서였어요. 근데 고객은 여기까지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만약 이 현장을 살펴보고 견적을 제출했다면 기존 회사가 제출한 견적보다 결코 싸게, 아니 오히려 기존 회사가 제출한 견적보다는 디자인 따라서 다르겠지만 더 비싼 견적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견적서를 살펴보고 난 느낌을 고객께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견적서 내역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인테리어 회사는 각각 거래하는 거래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회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가 산출하는 견적서를 타 회사 것과 비교를 하면 우선 목자재가 타 회사보다는 비싸게 들여오는 편이에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저희가 몰라서 더 비싼 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자재 발주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운송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현장에 자재를 내려놓고 그 현장 내부까지 들어가는 양중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쓰는 거래처는 무료 배송도 해주고 현장에 와서 현장 내부까지 양중도 다 그냥 해줘요. 저희가 쓰는 총 물량을 따져 볼 때 조금 자재 비용을 더 주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더 저렴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견적서 내역에서는 더 비싸게 쓰여져 있지만 전체 견적 내용에서 볼 때는 결코 타 회사와 비교했을 때 내용상으로 비싸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저희는 페인트 공사 비용이 타 회사보다 많이 비싼 편이에요. 페인트 공정의 경우는 거의 마감과 직결되어 있어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비싼 업체를 데려다가 쓰는 편인데 경험상 예전에 좀 더 저렴한 업체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고객도 불만족스럽고 저희도 차후에 이 마감 때문에 AS 하는 경우가 빈번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하는, 조금 더 주더라도 제대로 하는 비싼 업체를 쓰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지금 그런 업체를 활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타일 공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에 따라서 이 타일 공정이 마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타일 공정 역시 비싼 업체를 섭외해서 작업을 해요. 근데 이 타일 공정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는 일반적인 비용의 타일 업체를 섭외해서 활용을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지난주에 만났던 고객께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 견적서는 힘을 줄 곳은 제대로 힘을 줬고 힘을 빼내고 스스로 할 수 있거나 좀 다른 저렴한 거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산출을 해서 견적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고객은 이렇게 깊숙하게 견적서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 오해하시기에 충분했을 것 같아요. 공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존에 준비해왔던 업체가 준비도 잘했을 뿐더러 다른 회사와 상담을 하시더라도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 업체보다 더 저렴한
견적을 받으실 확률은 적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셔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뭘 어떡하냐. 그냥 기존 업체에 전화하셔서 오해해서 미안하다라고 하시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공사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께서 고마워하시고 미안해하시기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물론 제가 계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분께 인테리어 업계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려서 좀 나름 뿌듯하기도 했고 또 열심히 준비한 기존 회사가 그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도와드렸다. 뭐 이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에 뭐 기분이 썩 나쁘지 않고 되게 좋았어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고객께서 기존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문자 메시지하고 저한테 커피 선물을 보내셨더라고요.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신 예비 고객 여러분, 견적서를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이 견적서를 100% 이해하면서 보시기가 쉽지 않아요. 다만 인테리어 견적서만 보고 오해하지 마시고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업체한테 한 번 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세요. 반드시 이렇게 설명을 한번 요청하시고 또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 업계 여러분들께서는 고객께서 이렇게 견적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시면 귀찮아 한다거나 또 기분 나빠 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납득시켜 드린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